때로는 분명히 우리 내면의 자신과 우리 안의 타인들은 매일 엄청난 거리를 달려가고 있다라고 노트의 가장자리에 메모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삶에선 절대 가능하지 않은 넓은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내적 움직임을 통해 이러한 여행을 한다.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적 움직임은 외적 움직임보다 더 완벽하다. 왜냐하면 정지 상태가 절대 확실한 상태이며 그것이 모든 움직임의 출발점이고 심지어 움직임도 움직임이 없는 상태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고슬라비아를 대표하는 작가 밀로라드 파비치의 소설 바람의 안쪽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시춘 특집 두 번째 손님으로 안태훈 시인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잘 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뜻을 갖고 있는 부사가 잘. 네. 작년에 좋은 소식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어떤 소식이 있으셨어요? 시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12월 거의 네, 12월 19일. 19일 날. 네, 네. 한 해가 가기 전에 시집을 네, 내셨는데요. 네, 그 어떤 시집이냐 하면 감은 눈이 내 얼굴을 이라는 제목의 시집인데 김수영 제35회인가요? 네, 맞는 네, 것 김수영 같아요. 문학상 수상 시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 받으신 지 그럼 뭐 아직 뭐 이제 한 달 남짓 아직 네, 안 된 거잖아요. 네, 한 달 좀 안 돼. 네, 아직 수상의 여운이 좀 남아 있으세요? 아니요, 별로 생각 안 해서. 이렇게 무덤덤한 수상자는 또 처음입니다. 그 청취자분들하고 관객분들께 안태훈 시인을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안태훈 시인은 2014년 문해중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나오셨고요. 시집으로 앞서 말씀드린 감은 눈이 내 얼굴을 이라는 첫 시집이 있습니다. 네. 2014년에 등단하시고 16년에 수상하시고 네. 그 사이사이에 아야푸 문학 분야에 선정되시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신 게 분명한데요. 시집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뭔가 등단하시기 전 혹은 등단하는 과정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학내 동아리 문학회를 했었거든요. 학교에서요? 네, 학교에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문학하면 국문학을 전공하거나 문예창작학을 전공한 분들이 대부분 작가 지망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스페인어과를 졸업하셔서 국문학을 지금 공부 중이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공부 따로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학부 때, 학부 졸업 전에 그때 이제 동아리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제 쓰다가 너무 저만 보고 말씀하시지 말고 관객분들 네. 저희가 이게 들리는 거긴 한데 또 이렇게 보이는 거기도 이게 뭔가 성격이 애매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저만 보셔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그러면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는 와중에 일종의 취미나 관심의 영역에서 문학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제 문학은 계속 좋아했고 많이 네. 읽었었고 취미라면 취미인 거죠. 그냥 썼고 친구들한테도 보여줬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합평이나 뭐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는 그런 동아리 활동에서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합평도 했어요. 네. 그러면 졸업하시고 등단을 하신 거예요?
2014년 네 졸업하고 등장했습니다. 뭐 네. 얼마 되지 않은 시간들을 제가 잘 기억을 잘 지금 못해가지고. 그러면 네. 다른 일은 하시고 있는 게 없으신지 네 지금은 궁금하네요. 이제 지금 현재 백수입니다. 우리 좋은 말로 전업 작가로 네. 전업 작가. 시로 전업을 선언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신가 본데요. 그런 삶을 선택하고 보통 저도 시를 쓰긴 하지만 저는 생계를 위한 일이 있거든요. 시만 써서는 사실 살기 어려우니까 네. 뭐 자선책 같은 것들 좀 대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안태훈 시인은 지금 시만 쓰고 나머지 경제적인 활동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현재는 네. 현재는 네. 그런 삶은 어떠세요? 그런 삶은 구직 활동을 하는 삶입니다. 마음에 드는 구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죠? 일부러 안 하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구직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밥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직 상금이 조금 넉넉하게 천천히 구직을 하셔도 그러시군요. 어쨌든 당분간은 시인으로만. 아니요, 하루빨리. 진짜요? 네. 구직에 목마르신 경우이군요. 제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일부러 선택하신 줄 알았고 멋지다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니네요. 사이에 네. 네, 하루빨리 올해 꼭 취직하시기를. 네. 시집 얘기하는데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고. 김수영 문학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선정되지만 본인이 이 전체 작품집을 투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작품에 어떤 상을 주는 상들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김수영 문학상에 투고를 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시집이 첫 시집 빨리 나왔으면 하고 바랐었고 왜냐면 뭐 이미 다 발표를 많이 했었고 묶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어떤 방법이랄까 하나의 어떤 경로랄까라고 했을 때 김수영 문학상은 바로 내주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첫 시집을 빨리 만나고 싶었군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정말 김수영 문학상의 수상자이십니다. 전화를 받으셨을 땐 그럼 어떠셨어요? 그때는 금요일 밤에 10시에 연락이 왔는데 밤 10시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냥 뭐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제가 이제 그때 번호가 많이 없었어요. 친구들 보니까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가 전화를 했구나, 술 먹자고 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술 먹을 일은 많네요, 맞기는 그죠? 밤 10시에 그 전화를 받고 진짜 말 그대로 친구들 불러서 술 한잔 하거나 뭐 이렇게 혼자 조촐히 파티를 하거나 뭐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았고 그냥 편히 주무셨어요, 그날 밤을? 네, 그냥 그러고 그 기쁨을 어떻게 이렇게 억누르셨죠? 저 같으면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얘들아 막 이러면서 했을 것 같은데. 전화는 이제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고 밤이 늦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의 바른 시인은 또 처음입니다. 밤이 늦어서 그냥 주무셨는데 그 시집에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감은 눈이 내 얼굴을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한참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목에 대한 뭐 주변의 반응이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 한 작품의 제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요. 보니까 네, 그 맨 마지막 작품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전체적인 성격을 통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목을 지은 지 좀 오래됐었고 시집 제목이 이미 네. 결정 출판 전에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직전에 정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단어를 굴리다가 뭐 감은 뭐 눈, 얼굴 이렇게 하다가 어떠다가 딱 그 문장이 나왔고 그게 네, 시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원래는 감은 얼굴이 뭐 내 눈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이제 감은 눈이 내 얼굴이 더 나을 것 같다.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었고. 네. 그 친구에게 한 잔 거하게 쏘셔야겠네요. 제목 정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친구죠.
시집을 읽다 보니까요, 아까 스페인어과 졸업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네수엘라어, 뭐 원어 이런 제목이 붙어있던 시들이 제가 읽기에는 이런 외국어의 이미지가 이런 방식으로도 시화될 수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느낌을 좋게 읽었는데요. 어떠세요? 이 외국어를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더 접하신 기간이 길고 좀 더 잘하실 텐데 외래어하고 한국어 사이에서 오는 질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작품을 쓸 때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의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어떤 다른 지점들 문장을 씀에 있어서 리듬을 주는 지점들도 이제 다 개개마다 다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뭐 사실 외국 문학도 좋아하긴 하지만 어떤 거라면 그냥 차이를 인지한다는 차원에서의 머릿속으로 이제 있었죠. 근데 외국어 자체가 내 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것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이게 뭐랄까 어떤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막 뱉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외우기 위해서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의도나 이런 것과 떨어진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시를 쓰는 과정과 엇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읽다 보니까 또 네. 이렇게 첫 시부터도 그렇고 물에 대한 이미지 그러면 냄새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후각이 예민한 분인가 혼자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또 여름이란 단어도 굉장히 많이 시집에 출연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되게 세 단어가 연관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름, 물, 냄새 뭔가 저 혼자만의 독법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나중에 보시면서 그런 단어가 많더라 뭐 이런 거 혹시 시인도 느끼셨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고 물과 숲 실제로도 좋아하고 또 여름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우리 신축 특집이라서 이제 봄을 지나서 김현희 작가의 봄을 지나서 이제 여름으로 네. 건너가고 있죠. 여름을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네, 여름 좋아해요. 저는 추위를 못 견디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름도 이렇게 더위를 잘 안 타고 그 여름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 것도 여름이란 말도 좋은 것 같고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뒤늦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할 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쓰는 입장에서 궁금했던 건데요. 시에서 언어를 운용하는 방식의 이 서술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를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네.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무의식적인 작업인가요? 의식적으로 작법상 좀 고민하시면서 발견해내신 건가요?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가 하면 뒤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리듬이 생성되는 지점은 반복과 변주 그리고 문장의 맨 앞과 맨 뒤인 경우가 그쵸? 많은데 네. 그 특성상 서술어가 뒤에 있는 것 변주하고 반복되면서 어떤 리듬을 자아내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물론 이게 뭐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뭐 미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긴 한데 그게 어떤 그러니까 의미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지점으로 수렴되는 방식으로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나 과거가 지금 어떤 이 현재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사실 뒤늦게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후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발견된 지점이 있기도 있었나 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쓸 때는 이제 이게 이렇게 쓰는 방식이 좋고 그렇겠죠. 맞아요. 네. 뭐 처음부터 우리가 쓸 때부터 이렇게 써야지 작정하고 써지지는 않겠죠. 그죠? 네. 시라는 것이 또 그렇게 가능하지도 잘 않고. 네. 그런데 이건 이제 번박한 제 독서평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들은 얘기예요. 이런 평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집에 대한 전체적인 평에 대해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들을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냥 이름 검색하면은 블로그나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블로거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 칭찬 일색이던가요? 그냥 되게 굉장히 어떤 지점들을 건드려주는
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점? 어떤 점이죠? 제가 느끼기에 제시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저도 몰랐던 지점들을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시집을 읽다 보면 안태훈 시인의 시는 굉장히 개성이 정말 뚜렷한데 또 네. 한편으로는 첫 시집이다 보니까 여러 컬러들의 어떤 시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시집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되게 정말 정제되고 뭔가 절제된 듯한 느낌으로 한 권 첫 시집이 나온 것 같아서 네. 그런 어떤 정제됨이나 절제됨이 오히려 그 첫 시집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있잖아요. 폭발적인 에너지들로 충만한 시집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일찍 정제되거나 절제된 방식으로 오프철 첫 시집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뭐 어떤 그런 우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건 뭐 스타일인가요? 근데 뭐 그걸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다르게 그 어떤 한 시집을 구성할 때 이것도 저것도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는 안 해서 네, 좀 그런 평이 있다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진지한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이 시를 얘기할수록 안태훈 시인의 시집 속에 있는 어떤 사유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 가볍게 이렇게 통통 튀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얘기하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질문을 작가님, 이 구성 작가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내게 선을 긋는다면 나의 유동은 무엇의 나열입니까? 우리는 흐르는 자세를 지닌다. 쓰지 않을 때에도 쓰고 있는 상태 등등의 구절들을 통해서 뭔가 유동적인 상태에 대한 느낌 뭐 이런 것들에 매료되어 있으신 것 같다 이러면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 안태훈 시인에게 시적인 것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지 시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게 가장 시인에게 시적으로 다가오던가요? 근데 제가 어떤 걸 쓸 때 뭐랄까 그 어떤 상황이 촉발해서 쓴다기보다는 쓰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상한 시적인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써나가면서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묵독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저는 뭐랄까 그냥 어떤 시적이라고 하면 시적일 수 있겠지만 어떤 지점에 놀랄 때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동물적이 되는 동물이 사물적이 되는 하고 또 사물이 인간적이 되는 그런 어떤 순환 속에서의 이상한 지점들을 혼자 느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주 매력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 청취자분들과 여기 오신 관객분들께 시집 속의 시 한 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이죠. 네. 네. 저는 낭독하시고 소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떤 시 읽어주시나요? 탕으로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인 물은 멈추지 않고 있다. 잎이 떨어지고 벌레가 드나드는 탕으로 물이 모여 있다. 자정하고 있다. 숲속의 탕 주위로 새가 날고 새의 언어는 구전되어 떠돌고 있다. 너희는 가고 있었다. 탕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서. 그러나 이미 다 닳았다고 너희 중 한 명이 말하고 너는 너희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탕이 생성되어 있다. 너희는 입수한다. 탕 안으로 물을 휘저으면서 서로를 응시한다. 일속이 되어서 원으로 휘도는 물의 파형이 역으로 너희의 몸을 맴돌고 있다. 탕을 점유하고 있었다. 물은 멈추지 않고 있었고 탕은 그런 물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러자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흐르는 동시에 무언가 흘러든다. 모여들고 있다. 탕 주위로 수렁거리고 있다. 돌을 던지면서 무어라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소리내면서 그만 나오라는 듯이 그러나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는 듯이 손가락으로 너희를 가리킨다. 돌은 차차 탕을 메우고 있었다. 너희는 껴안고 있었다. 꿈쩍도 할 수 없어서. 모든 물은 넘쳐 흐르고 옷자락은 몸을 휘감고 형태는 마모되어 갔다. 주위로 소리를 내면서 지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물의 자취가 날아가고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탕으로라는 제목의 시를
골라서 이 청취자분들과 관객분들께 읽어주신 이유를 듣고 싶네요. 뭐 제 시 중에서 좋아하는 시고요. 오늘 이유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했죠. 오늘 아침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그냥 뭐 목욕되게까지 하고 오셨어요. 그냥 어쨌든 사실 뭐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시라서. 그 탕후루라는 시 한 편을 읽었지만 아마 이 시가 시집 안태훈 시인의 시집의 어떤 특성들을 잘 보여주는 측면들이 충분히 배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안태훈 시인에게 앉아 계신 관객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지 여쭤보고 다시 저희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혹시 안태훈 시인의 작품 혹은 시인의 삶, 시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 주시죠. 없나 봐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시인이셔야 되는데. 네, 뭐 저 같아도 손 안 들 것 같은데. 아, 왜 그러세요? 없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예, 정말 개인적인 질문이라 그런 질문 좋아요. 네. 예, 저는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제목이 혹시 정지용 시인의 호수에서 혹시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예, 그 부분은 딱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아닌가요? 같은데. 예, 그 궁금해서 꼭 감사합니다. 오늘 뵈면 여쭤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아마 대답이 그거였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서술어 부분이 보면 네, 네. 존칭이기도 하고 한 시 안에서 대부분의 시들이 존칭이었다가 또 그 다음 문장을 넘어가면서 또 그냥 그 평서형이 됐다, 뭐 네네네. 진행형이 됐다가 막 그죠 바뀌죠. 네. 계속 그렇게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좀 보면은 문장들 특히 서술어나 그런 것들이 반복과 변주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술어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리듬감을 위해서 그렇게 쓰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리듬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서술어를 변주하면서 느껴지는 이상한 지점들이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한다 하다가 합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뒤에 뭐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시선 같은 거랄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염두는 해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지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네. 네, 참지 마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히 말씀하세요.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네. 네. 매우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구직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어떤 직종으로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직업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원하시는지, 네. 시인이 원하시는 직업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만드는 직업을 좀 구하려고 최근에도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 출판학교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수료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직장을 그쪽으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책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쉽지는. 책 만들다가 정말 책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래도 구직만 된다면 농담이에요. 시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저도 궁금했는데 관객분께서 어떤 직종을 구하시고 있는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편집자로서의 안태훈 근데 뭐 님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꼭 미래는 잘 모르니까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죠. 지금 이렇게 네. 말하고 있지만 또 어떤 다른 길을 갈지도 다음번에 다른 걸 수료했다 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네. 뭐 더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따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또 다가오셔서 책 받으시면서 한번 나누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안태훈 시인님께 이런 질문 되게 좀 거창할 것 같긴 한데요. 시를 쓰는 삶, 내게 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나요? 어떤 의미. 사실 요즘 쓰면서 뭐 이렇게 이게 어떤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사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순간엔 써야 된다는 어떤 적어도 한 달 동안 시를 못 쓰면
어떤 강박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고 이게 뭐 일상이랄까 뭐 삶을 이렇게 같이 가져간다든가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삶의 이제 일부가 되어서 안 하면 뭔가 어디가 좀 그냥 안 하면 좀 뭐랄까 뭘 안 한 것 같고 증상이 나타나겠죠. 네, 금단 증상 같은 것들이. 네, 네. 그 첫 시집을 어쨌든 묻고 나면 두 번째 작품집에 수록될 시들을 아무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구획이 정리가 됐으니까 네. 쓰게 되는 것일 텐데 네. 쓰는 어려움 같은 건 없으신지도 궁금하네요. 두 번째를 위해 쓰는 어려움. 아무래도 있는데요. 그냥 다른 지점을 써야 되나? 어떻게 무엇을 써야 하지?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지점들을 생각하고 고민 중이신 건가요? 네, 그냥 쓰면서 그냥 이게 사실 또 이게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옛날처럼 옛날에 어떤 그 똑같은 리듬으로 쓰는 게 좀 어렵고 그렇게 쓰기도 싫고 또 그런 지점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올해부터 발표되는 안태훈 시인의 작품들은 어떤 방식으로 몸이 좀 달라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네. 살펴보면 세심하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렇죠. 그것까지 알면야 뭐 어떻게 할지는. 네. 그렇죠. 네. 올 한 해 구직 꼭 성공하시고 뜻하신 대로 출판업계로 꼭 구직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구직을 하는 동안 남은 시간 소일 어떻게 보내세요? 요새요? 네. 요새 그냥 뭐 책 읽고 음. 또 놀고 이렇게 뭐 네. 돌아다니다가 구직하시기 전까지 네. 많이 노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얘기 즐겁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안태훈 시인님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의 작품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춘 특집 두 번째 손님 안태훈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이거를 그냥 녹음을 계속 해놓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무언가 시작하는 기분과 네, 그래서요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1월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1월 특별 초대 손님 모셨거든요.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면 좋을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단어는 있지만 그건 나중에 아껴서 말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뮤지션 최고은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은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단어가 마음속에 네, 제가 좀 이따 질문할 거예요. 네, 그래요.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또 문학 방송이어서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싱어송라이터고요. 더 어떻게 설명을 차차 네. 문장의 소리로서 네네네. 저를 좀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항상 소개 부탁합니다 하면 네. 뭐 별로 그냥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냥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노래하고 글도 한 번 쓴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올해에는 뭔가 자기를 소개하는 뭔가를 좀 더 특별하게 문장 그럴 필요 네,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없는 이야기와 것으로. 아마 음악만으로 충분히 음악을 들으시면 다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아실 거니까요. 네. 네. 그렇지만 뭐 살짝 소개를 드린다면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 프로필 같은 거 막 찾거든요. 이걸 직접 손으로 쓰셨어요? 네, 손으로 써요. 와. 프린트하고 이런 게 더 복잡하니까. 진짜요? 네.
2010년에 첫 EP 36.5도라는 네. EP를 발표하시고 그간 이제 그 이후로 지금 4장의 EP를 더 발표하시고 네. 정규 앨범도 한 장 발표하시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최고은 씨를 소개하는 이야기나 최고은 씨만의 음악 역사는 너무나 화려해서 그걸로 사실 밤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판소리를 어릴 때 판소리를 배웠으나 그런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배웠으나. 판소리를 배웠으나 어떤 뒤에는 대학 부정적인 어떤 결말, 어떤 대학의 비극적 결말. 그 판소리 거기에 떨어지면서 다른 쪽으로 전향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는 하드코어 밴드의 네, 보컬로 이거 하시려면 늘 공부하시는 마음이겠어요. 공부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한 사람을 이렇게 네. 일단 글로만 이런 정보로만 보다가. 그래도 한번 보는 보고. 거니까 네. 한번 사실 이건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지 이거 더 이상 뭐 묻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고 언제나 항상 이 질문들 이 이야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코어 밴드의 세월호도 하셨고 그다음에 노래가 영어로 된 것이 좀 독특하게 영어로 가사를 많이 쓰셨고 또 막 독일의 레이블에서 초청을 받아서 유럽 투어를 막 다니셨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최고은 씨를 지금. 그 영국의 명망 높은 아주 그 역사 있는 그 페스티벌 네, 글래스턴베리 네, 페스티벌에 2번이나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오셨고 뭐 이런 지금 화려하네요, 고은만의 뭔가 네, 진짜. 너무 화려한 이 역사와 과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 어디나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고은 씨의 역사로 남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하지 않고요. 저는 고은 네. 씨를 생각하면서 음악을 듣고 그럴 때 오늘 사실 초면이긴 하지만 네. 저만의 이제 단어는 그거였어요. 섬세함의 끝이다. 섬세함의 끝이다. 완벽한 섬세함, 오. 완전한 섬세함. 제가요? 네네네. 완전한 섬세함. 그리고 야. 깊고 최섬세. 네네네. 그런 진짜 그 어떻게 네. 그렇게 섬세하게 연주하고 노래를 해요? 근데 저는 음악적으로 네. 구멍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타 연주를 하면서 이제 노래를 제가 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은 만큼 연주가 사실은 잘 안 돼서 그래서 그걸 선처럼 막 이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어떤 분들은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뭐 섬세라는 어떤 단어로 접근할 수도 있나 싶긴 한데 저에게는 그런 구멍을 가리기 위해서 선처럼 막 연주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해요. 네. 아니 그런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이어서 무언가 좀 완전한 느낌 말고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무언가 실수라거나 뭔가 이런 네. 오차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야. 얼만큼의 연습과 이제 얼만큼의 깜짝 놀라시겠네. 제 노래 집중 네, 노래하시기 전에 제가 너무 지금 부담감을 빡. 들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실 거고요. 제가 오늘 최고은 씨를 모시고, 자, 우리는 이러이러한 단어를 놓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세 단어를 주셨거든요. 오늘하고, 네. 여행이라는 단어, 그리고 겨울이라는 세 단어 중에서 제가 그냥 그 중에서 오늘을 택했어요. 오늘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또 만나서 오늘의 이렇게 멜로디. 그쵸. 어제의 단어, 어제의 단어, 오늘의 오늘의 멜로디여서요. 오늘이라는 단어 네. 왜 마음속에 있으셨어요? 저는 하루 중에 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할까를 봤는데 오늘 오늘 뭐 하지? 오늘 뭘 먹지? 뭐 이런 오늘이라는 단어와 지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오늘을 보내셨는지. 아, 오늘이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밥을 짓지를 않고 몸에 나쁜 초콜릿을 먹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밥 대신. 네, 초콜릿과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또 갔다가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바쁜 오늘을 보내셨네요. 오늘이요? 네, 바쁜 오늘 보내셨고 저도 요즘 그러니까 어떨 때 일기를 쓰면 막 이렇게 무언가 좋은 문장들이다라는 때가 있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정말 아이처럼 일기 쓰거든요. 진짜 오늘은 마치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초콜릿을 먹었다 밥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일기를 쭉 쓰는데 그렇게 오늘은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무언가 정말 그냥 아이처럼 일기를 써 놓아도 나중에 보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네, 그렇게 저 때는 쓰잖아요.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 쓸 때 항상 오늘은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일기 쓸 때. 그래서 근데 그렇게 써서 처음에는 이제 뭐 며칠 뒤에 넘겨보면 와 정말 나 오늘 하루 생각 없이 참 했구나 하다가 이게 또 한 1년 뒤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오늘을 살고 있었고 그 산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참 열심히 노래로도 애썼구나. 만드시고 애썼구나 이런 생각해서요. 가끔씩은 아니 자주 그냥 오늘은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문장들 그냥 스스로 계속 말해보고 써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세요. 저도 오늘은 오늘이라도 오늘에서야 오늘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네. 문득 했었는데 네. 통하였습니다. 오늘 이거 계속 오늘 하다가 오늘이 약간 끝날 것 같은 이 느낌. 여기서 오늘이라는 노래 단어와 혹시 오늘 가지고 오신 노래는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게 없어요. 없지만 네. 오늘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오늘 어제의 노래인데 오늘처럼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최고은 씨의 섬세의 끝과 완전한 섬세함 속으로 한번 노래를 네.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라디오에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팟캐스트. 그래서 굳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설명하자면 오늘 당신이 이 팟캐스트를 듣는다면 이 팟캐스트에서 나의 이 노래를 듣는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불러보겠습니다. Listen to the radio입니다. If you listen to the radio, there runs kind of this crystal word. In a roundabout way, we faced and empathize. If you just listen to the radio, take it as a shelter of the day. Put your ears on, frost the things down. 네, 이런 Listen to the radio.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노래를 해요? 이럴 수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부로 집에 가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먼저 고은 씨의 노래를 한번 틀면서 듣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하루를. 그러면은 나도 그래 연습하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부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야 되겠다. 오늘이라는 단어니까.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가 사실 가사가 영어로 돼 있어서 네. 뭐 물론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었겠지만 그냥 이 소리 그냥 소리가 그 소리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히 아름답고 풍요롭게 마음속에 오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좋네요. 침묵의 끄덕이. 원래 이런 네. 조용한 노래를 하시니까 네, 네, 조용한 네, 네. 노래를 하시면 뭐 아무리 좋아도 이 좋은 게 이렇게 이 충만함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서요. 네. 네, 다 우리 지금 이 충만한 마음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Listen to the radio라는 노래였고 네. 단어 오늘 말고 여행이랑 겨울을 또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겨울은 뭐, 겨울이어서? 지금이 겨울이어서. 겨울이어서 정말로 단순했어요. 정말로 단순하게. 겨울이. 제가 굉장히 현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과거를 많이 생각을 못 해요. 되게 그 망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망각이라는 단어가 별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장치가 망각한다. 네. 근데 오늘을 살 때 저는 단순해서 여러 가지를 못하고 딱 하나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늘을 사는 게 되게 좋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지금은 겨울이니까. 겨울. 여행 가고 싶다. 해서 겨울바다 여행. 좀 보자. 뭐 이런 여행. 그런 거였구나. 네, 되게 단순했어요. 아. 그냥 오늘의 지금 그 순간, 그 순간 생각났던 단어들을 한번 단어? 던져봤는데 오늘과 여행과 겨울이었구나. 어떠세요? 좀 그 성향이 오늘을 좀 중시하세요? 아니면 미래를 오늘 보세요? 중시하고요. 미래는 별로 중시하지 않고요. 오늘이랑 과거 중시해요. 야, 완전 펑큰 같은데요. 과거를 또 중시하시는. 과거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가 계속 이제 오늘로 저를 밀어주고 어제의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또 살고 내일 아마 내일도 오늘이겠지만 오늘도 오늘 살았던 것이 또 연결되어서 사는 거여서 그러게요. 저는 과거도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미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는 뭐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아까 펼쳐질지 모르기 노래처럼. 때문에 네. 그래서 미래는 뭐 저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는 직접 만드신 그 타이틀인가요? 네네네. 사실은 이것 때문에도 오늘을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네, 오늘의 네. 오늘 네, 네. 직접. 오늘 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네, 중독이 이 단어 네, 그러네요. 오늘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되고 오늘 아까 전에 뒤에서 또 뭐 썼거든요. 쓴 게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은 단어들, 좋은 문장들 나왔겠지만 뭐 이런 거 썼더라고요. 오늘 지금 아까 전에 어제와 오늘은 참 좋았다. 어제도 일찍 잘 좋게 뭐 좋은 걸 하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잘 책을 읽으며 잠들었고 와우. 오늘 일어나서 양파를 먹겠다는 제가 다짐을 해가지고요. 오늘 아침에요? 네, 이제 양파 껍질 달인 물과 양파를 항상 먹겠다는 다짐을 며칠 전부터 해서 오늘 아침에는 양파 껍질로 차도 끓이고 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뭐 하나 오늘 여기 와서 3~4인의 식당에서 밥을 배 터지게 먹고 여기서 빵을 뭐 미친 듯이 먹고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기 이렇게 해서 저도 그래서 오늘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저도 근데 아침에 초콜릿 먹으면서 몸이 나빠질 것 같은 거예요. 속이 미식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귤을 까먹었어요. 저도 갑자기 몸 생각하느라. 네, 근데 그래서 양파차는 어떤 맛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끓여봐가지고 이 맛이 맞는 맛인지 먹어봤는데 사실 양파 껍질 차가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맛인지 어떤 맛인지 좀 몇 번 더 먹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이 사실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아직 남은 시간 동안 무언가 좋은 걸 좀 더 하면 이 앞에 것들이 다 아름답게 상쇄되지 않을까요? 오늘 마지막까지는 뭐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 끝나고 가시면. 저 노래 만들려고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상쇄되죠. 네.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뭐 뭔가 새로운 금방 노래? 또 다 까먹고 요거 하고 그냥 아까 몰두에 대한 거 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저는 되게 시간도 빨리 가고 그리고 지금 곡을 너무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서. 네, 오늘 돌아가서 네. 그 곡 작업을 깊은 밤이니까 깊은 밤에 기타를 잡고 혹은 펜을 잡고 곡 작업을 하고 있으면 설사 곡이 완성되진 않더라도 오늘 하루 무언가 뿌듯하고 네. 좋게 마무리될 것 같네요. 맞아요. 저 되게 뭔가 요즘에 뭐가 되게 일이 막
스스로 즐겁지 않거나 불만이 차 있을 때 보면 그럴 때 노래를 스케치를 막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불만이 많이 해소는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글 쓰시는 분도 그렇고. 오늘은 부디 돌아가셔서 좋은 밤으로 오늘 마무리하시기를 진짜 좋은 곡 하나 또 만드셔서 우리한테 들려주셔야죠. 네. 들려주시고 그럼 지금 또 한 곡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 네.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제 곡 중에 마이 사이드라는 곡을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제 친구랑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을 보냈을 때 이 친구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생각해 봤는데 과거에 쌓여있던 추억이 많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만든 곡입니다. 기울어진 두세 개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네. My Side라는 노래 역시나 네. 어떤 이야기보다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네요. 네. 목소리가 모든 것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깊고 고운 목소리야말로 너무 좋으시잖아요. 깊고 고운 소리를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오늘이라는 이야기 나누면서요. 제가 네. 고은 씨에게 혹시 고은 씨도 책 좋아하시죠? 저 갈수록 좋아하고 있어요. 갈수록 네, 대학교를 예전부터 졸업한 좋아하셨던 거 아니고 아니요, 저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대학교 때까지도 그 노트 필기 하는 것도 싫어해서 그냥 귀로 듣고 기억하는 것만 하고 막 책을 안 읽어서 막 선생님한테 뻥도 쳤어요. 어떻게요? 저 난독증이 있다고. 그 정도로. 네, 그렇게 했는데 갈수록 글 읽는 게 좋아져요. 네. 음악을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혹시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와주세요라고 했거든요. 네. 시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네. 한번 고은 씨의 목소리로 네. 낭독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네. 어떤 시? 신현림 시인의 나의 싸움이라는 시입니다. 네. 삶이란 자신을 망치는 것과 싸우는 일이다. 망가지지 않기 위해 일을 한다. 지상에서 남은 나날을 사랑하기 위해 외로움이 지나쳐 괴로움이 되는 모든 것, 마음을 폐가로 만드는 모든 것과 싸운다. 슬픔이 지나쳐 독약이 되는 모든 것, 가슴을 까맣게 태우는 모든 것, 실패와 실패 끝의 치욕과 습자지만큼 나약한 마음과 저승 냄새 가득한 우울과 쓸쓸함, 줄 위를 걷는 듯한 불안과 지겨운 고통은 어서 꺼지라고 라는 신현림 시인의 시입니다. 네. 네. 저도 아까 보여주셔서 읽어보았는데 네. 이 시를 이 제목이 뭐라? 나의 싸움. 나의 싸움이라는 이 시를 네.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을 책상 앞에 붙여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두의 오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민, 고통, 아픔과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네. 그런 고통,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과 싸우며 네. 하루하루를. 그러니까요. 갈수록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일들만 하게 되는 게 제가 좀 이러다 보니까 좀 꼰대가 되는 건가 싶어서 조금은 자제해야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치만 내 자신에게 나 스스로가 납득이 되고 즐겁거나 아니면 이겨낼 수 있거나 이게 뭐 결국에 뭐 자존감이라는 얘기로 확장이 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오늘들을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오늘 와닿아서 같이
네, 나눠봤던 시입니다. 저희도 네, 마음에 다시 한번 찾아서 마음에 두고 읽으면 좋을 시를 소개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고은 씨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단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정신없이 흘러온 것 같아서 아쉬운데 또 뭐 네. 우리에게는 수많은 오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오늘날 만나면 좋겠어요. 네. 야, DJ이셔서 가지고 말이 막 술술 막 풀리시는 그런 느낌. 뭐 앞으로 어떤 오늘들을 보내실 건지 뭐 계획 같은 것 그리고 또 뭐 저희 이 문학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꼰대가 되지 않는 내일들을 살아가야 요즘에 좀 꽂힌 단어가 꼰대가 또 꼰대. 생겼네요. 네, 꼰대. 네, 꼰대가 되지 말자. 아름답게 늙자. 꼰대가 아닌 영원한 오늘들, 네. 오늘들 죄송합니다. 오늘들 사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오늘 돌아가서 음악 작업을 할까 하는 그 마음도 꼭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예. 오늘 네 감사합니다. 하시고 늘 그 섬세함에 완전한 섬세함 저에게 완전한 섬세함을 계속 네 들려주시면 저희는 또 어디선가 좋은 음악으로 항상 행복하게 만날게요. 고은 씨를.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고은 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밤 9시 46분 지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남은 여러분들의 오늘 동안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상쇄시킬 좋은 생각들, 좋은 행동들, 좋은 마음들 많이 끝까지 오늘 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오늘이잖아요. 사실 내일 눈 뜨면 또 오늘이죠. 그 좋은 오늘들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고요한 겨울밤이 전해주는 포근함 모두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 포근함 속에서 어떤 상념들을 품고 있으신가요? 모쪼록 문장의 소리 들으시면서 이 짜릿한 겨울의 포근함이 더 배가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